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이 레드오션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드오션, 요즘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웹소설, 이제 웹소설도 지망생, 그러니까 지망생 혹은 작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는 힘들다. 예전처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웹소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적이 별로 없긴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적이 별로 없긴. 예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진 건 사실이고, 시장 규모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더뎌졌어요. 어떤 플랫폼은 역성장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 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반해서 이제 굉장히 경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됐죠. 웹소설은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웹소설이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레드오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유를 여기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아직도 이제 시장성, 그러니까 아직도 신인 작가가 좋은 작품으로 이제 순위권에 드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웹소설 시장이 되게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몇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자, 여기서 웹소설은 사실 그냥 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기회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기회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라도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웹툰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장르 쪽, 다른 시장 쪽은 솔직히 말하면은 기회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요. 유튜브는 그나마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 편집이라던가 적어도 소설보다는 더 들어요. 최소 소설보다는 더 들죠. 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보다 이제 소설로 순위권에 드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인기를 끌면 그냥 뭘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돼. 그 라면 먹는 영상만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웹소설은 그 짓을 하면 망하거든? 웹소설은 그 짓을 하면 망해요. 웹소설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웹소설은 비용이 안 드니까 도전하는데 부담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비용이 안 든다고? 야, 이게 너가 뭘 모르네. 이 새끼, 씨발, 지 좀 그 작품 좀 잘 됐다고, 이 새끼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 야, 시간이라는 비용이 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라는 비용이 들지 않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의 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패한다고 돈을 토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도할 때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일을 찾겠다? 야, 거기로 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시간조차 들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딴 일 해요. 다른 일 하세요. 아니 뭘 하려고? 야, 이건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블루오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으시려면 거기로 가세요. 있으면 가. 아이, 뭐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가세요. 어디 뭐가 있는? 야, 나도 야 가기 전에 추천 좀 해줘. 야, 나도 해보자. 나도 좀 해보자. 야, 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코인. 야, 코인. 아니야, 근데 코인 초기 자본 많이 들잖아. 코인 초기 자본 많이 들지 않나? 그다음에 실패하면 잃을 가능성이 있잖아. 뭐가 있지? 하여튼, 자, 그냥 솔직하게 하면 시간조차 들이고 싶지 않을 거면은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레드오션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긴 한 건 팩트예요. 예전보다 경쟁이 훨씬, 그러니까 한 3, 4년 전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신인이 좀 잘 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기성 작가들이 지닌 그 파워를 쉽게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성 작가들 같은 경우는 고정 팬층이 있잖아요. 고정 팬층이 있고 작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된 형태에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노하우도 많죠. 기본적으로 실력이 차이 나죠. 가장 중요한 거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보다 오래 했어요. 너보다 오래 했어. 그냥 순전하게 시간만 놓고 보면은 이거를, 근데 신기하게 기성 작가를 뭐 나쁜 식으로 몰아가긴 하더라고. 뭔가 적폐라고 하기엔 너가 일단은 너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박지 않았나? 너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기성작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독자들 쓸어가는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는 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해합니다.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진짜 좀 심하죠. 내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공모전이 제일 심해. 공모전 때가 특히 초반에 이게 유명한 작가들 들어오면은 그냥 유입이 그냥 지들 멋대로 하거든? 지들 멋대로 그냥 유입을 만들어버리니까, 이름값만으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 사실 그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요런 식으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3, 4년보다 경쟁이 치열해졌고 신인이 솔직히 등용되기가, 그러니까 신인이 이 시장에 맨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이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걸? 이거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어요, 신인 작가들. 왜냐면 잘 되는 작가들이 계속 보이잖아. 잘 되는 작가들 계속 나오니까 신인 작가들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적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죠? 도전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 레드오션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도전하는데 부담이 있고 없고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치킨집, 같은 레드오션이라고 치자. 레드오션, 자, 치킨집 vs 이제 웹소설. 자, 둘 다 레드오션이에요. 둘 다 레드오션이라고 할걸? 자, 근데 자,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은 이미 뭐 아시다시피 압승이죠. 웹소설은 돈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을 때 리스크. 당연히 웹소설이 훨씬 적죠. 당연히 웹소설이 훨씬 적습니다. 치킨집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타를 칠 가능성은 치킨집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웹소설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평타를 친다는 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을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중에 이제 밑에가 지망생이 이만큼 있으면, 지망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정도 성공한 얘들만 봐서 여기만 놓고 여기만 딱 잘라서 이제 보니까 유료화 성공한 애들만 봐서 보니까 그런데 이 아래 보면은 시면이 있거든요. 시면이. 여러분 이 시면을 보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자유연재란 가보시면은 시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타를 그냥 수익면에서 평타를 칠 가능성은 치킨집이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프랜차이즈로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몰라. 근데 이것도 실제로 내가 치킨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냥 그렇게 뇌피셜이긴 하니까. 다만 그러니까 웹소설의 경우는 이제 수익을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 편이에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요. 특히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대신에 도전했을 때 이제 디메리트 같은 게, 리스크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이유로 레드오션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요런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글쓰기, 그 다음에 본업 vs.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학생인데 웹소설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학생일 때는 이 시간, 웹소설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비용이 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를 잘 생각해야 할 때. 저는 이제 요런 경우에는 학업 vs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글쓰기를 택했어요. 학업을 갖다 버리고 글에다가 몰빵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일단은 그건 대학생이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꼬레아 대학 특징, 이제 들어갈 때는 이지게 어려운데 그냥 나올 때는 돈만 쳐발라서 이제 재수강 들으면 나올 수 있음. 솔직히 나는 대학교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물론 석사나 박사는 모르겠는데 학사는 나오기 쉬워요. 솔직하게. 나도 나왔으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졸업은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어서 내가 그래서 학생 때 이렇게 좀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고등학생이 이제 소설에 전념한다. 고등학생이 소설에 전념한다. 아니면은 혹은 이제 회사원,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소설에 전념한다. 저는 이거는 웹소설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리스크가 적다. 실패의 리스크가 적은 게 그 엄청난 강점인데 이거를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가면서 이 봇집에다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한, 좀 깊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나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특히 소설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도전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